네, 차트 선생입니다. 자, 굉장히 웰바이오텍 물리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당시에 단기적으로 보시면 5,000원짜리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제 이름이 차트 선생이잖아요. 잘 기억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뭐죠? 바로 라운드 피겨. 라운드 피겨가 뭐예요? 라운드 피겨. 단기적으로 호가가 바뀌는 자리. 호가가 위아래로 바뀌는 자리가 뭐다? 바로 라운드 피겨다. 라운드 피겨. 그죠? 이런 호가가 바뀌는 자리에서 우리가 항상 이 저항이라는 게 생겨요. 이 저항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된다? 조금 분할 매도를 좀 해야 된다. 보시면은 이 구간 있죠. 여기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반드시 이 저항 구간을 한번 잡히기 때문에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눌린 게 아니고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는데 이 급락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전환사채 물량. 이 전환사채 물량 때문에 주가가 망가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이 주가를 끌어올린 애들이 시비권자, 즉 전환사채 세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당시 뭐 리튬으로 좀 엮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 당시에는 또 리튬이 그래도 아직 약발이 좀 있던 때죠. 약발이 좀 죽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 약발로 조금 해서 리튬 약발로 좀 올려놨죠.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얘네가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지금 다 끝난 차트 같지만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얘네들은 물량을 많이 털어냈어요. 물량을 많이 털어냈고, 기술적인 반등 부분은 반드시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일단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얘네가 첫 번째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차트 설명할 때 차트 설명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이세요? 선생님들 봐봐요. 대량 거래량 터졌습니다. 이 앞에 구간 물량을 다 받아주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 주가가 올라갔다. 이거 다 매집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냥 걸러버리세요. 걸러버리세요. 왜 그런 거냐면은, 얘네들은 전환사채로서 계속 보세요. 유통주식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주였습니다. 5천만 주. 자, 근데 전환사채를 찍게 되면요, 회사에 어쨌건 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돈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돼요? 주식 수가 늘어나요. 주식 수가 늘어나면은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가치가 훼손되는 겁니다. 그죠? 그 훼손되는 게 어떻게 된다? 주가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죠. 매출은 똑같고 영업이익이 똑같은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자 봅시다. 전환사채를 매년 100억씩 찍었다고 합시다. 주가는 주당 2,000원이라고 하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우리가 500만 주 정도 되나요? 500만 주. 자, 500만 주 맞나? 500만 주 10, 5천, 5억. 그죠? 500만 주 되죠? 자, 500만 주를 맨날 12로 찍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매출이 예를 들어서 뭐 나빠지진 않고, 매출이 뭐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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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억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기서 주식이 500만 주 늘었습니다. 우리 주식은 한 2천만 주 있어요. 2천만 주 있는데 주식으로 500만 주를 찍었어요. 그럼 유통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0만 주가 되는 거죠. 근데 매출이 만약에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늘어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만큼 빠지게 되는 겁니다. 25%. 주가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10,000원이었던 게 7,500원으로 내려가고요. 그다음 다시 또 매출은 100억에 영업이익이 그대로예요. 근데 또 11월 500원 찍었다라고 하면은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게 만약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상관이 없어요. 늘어나면은 이 주식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어떻게 돼? 회사가 조금 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받쳐줄 수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유통 주식은 늘어나는데 실적은 나빠진다.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원리는 우리가 재무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원리를 좀 찾아볼 수 있지만, 원래는 뭐냐면요,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2,000원짜리 단가를 4,000원까지 올려다 팔아놓고 내리고 이런 거죠. 사실 전환사채 애들이 올렸다가 내려놓고 팔고, 여기 다시 한번 저항대 올려놓고 내려놓고 팔고 다시 저항대.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된다?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놓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그대로인데 주식을 계속 찍어내서 상장시키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길 바란다는 건 뭐야? 욕심이죠. 우리가 웰바이오텍을 지금 봤을 때 분명하게, 야 이거 그래서
내가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자, 이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들은 분명히 저는 전환사채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환사채 세력이 아직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먼저 기업 분석을 보면은, 자, 전환사채 세력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봅시다. 자, 반기 보고서 갈게요. 가서 여기서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항 딱 보면은, 자, 발행일이 언제죠? 2022년도. 발행일이 언제? 2023년도 2월. 그러면은 지금 나올 수 있던 거, 요 물량. 자, 얼마 남았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10억 남았네요. 110억 남았고, 봅시다. 기준일 8월 14일. 아, 근데 사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8월 14일 1200만 주. 잠시만요. 일단 사채가 이 전에 걸 보면 되겠죠. 1분기 보고서를 봅시다. 1분기 보고서 보면은 답이 좀 나오니까. 자, 아까 반기 보고서를 보면은 26회 차와 32회 차가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가 남아 있고 이 나머지 애들은 다 상장이 된 거네요. 근데 얘네들은 왜 상장을 안 시켰을까요? 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은, 전환 청구 기간이 보시게 되면은 2023년도 12월이랑 2024년도 2월이겠네요. 그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12월 14일부터 상장시킬 수 있고, 얘 같은 경우는 24년도 2월 9일부터 상장을 좀 시킬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요? 얘들은 못 팔아서 안 판 거구나. 팔 수 있었는데 결국에 못 파는 거니까 얘네 빼고 결국 얘네들이 다 나온 거죠. 얘네들이 1,700만 주 정도 되는데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가 몇 주? 1,850만 주. 1,850만 주가 나왔고요. 그래, 밑에 이거 더하면 얼마죠? 880만 주랑 900만 주. 또 1,800만 주네요. 그죠? 1,800만 주짜리가 한번 나왔고, 두 번째로 뭐다? 12월 14일이랑 그다음 2024년도 2월부터 두 개 다시 1,800만 주짜리가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얘네들은 단가가 1,000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1,000원이죠. 똑같은 1,000원. 과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안 올라갈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올라간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모든 자리가 다 무너졌어요. 사실 지금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털어 먹은 거고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상승은 이렇게는 못 올라간다라고 저는 좀 확실하게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물량을 1,850만 주를 던졌단 말이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그 1,850만 주를 누가 받아갔을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가 받아갔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받아갔어요. 그 물량들을 전부.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가 여기 다 물려있을 텐데 과연 얘네가 주가를 다시 이 3,000원대 위의 구간까지 올려줄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상승폭은 보다 제한적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00원 중후반대에 물려 계신다라고 한다고 하면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웰바이오텍보다 반등해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왜? 12월 14일이랑 그 다음에 2024년도 2월에 나온 전환사채 물량이 1,000원이고 수량 자체가 1,850만 주, 1,800만 주기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가 주식에 1,850만 주다. 너무 두렵죠. 너무 두려운데 우리가 웰바이오텍의 하루에 돌아가는 거래량을 보면 됩니다. 자, 최근에 하루에 돌아가는 거래량 얼마죠? 체크해 봅시다. 400만 주입니다. 400만 주. 하루에 돌아가는 거래량이 400만 주예요. 근데 과연 400만 주인데 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자전 거래가 300만 주다. 자전 거래가 뭐냐면요, 서로 A랑 B랑 물량을 주고받는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왜 자전거래를 돌리는 거냐면은 지속적으로 밑에 구간에서 거래원을 돌리면서 계좌 추적을 피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건 얘네가 하루에 평균 400만 주고 주가가 빠지고 있고 자전거래가 300만 주다. 그럼 하루에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게 100만 주도 안 될 텐데 여기서 1,850만 주를 팔면 어떻게 돼요? 한가에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많은 수량을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올려서 팔아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봉은 뭔가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급락이 나왔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물량을 털었던 게 아닌가요? 자, 1분봉 잠깐 보면은 여기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죠. 자, 이 구간에서 물량을 한번 털었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얘네가 물량을 턴 구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 한번, 이 구간까지 물량을 털었고요.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좀 나왔다. 사실 이러한 자리랑 이러한 패턴들이 많은 종목에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어떤 거냐면 설거지 자리, 설거지라고 하죠. 설거지. 몇 개를 좀 보여드리면은, 자, 하이드로 리튬을 좀 볼게요. 하이드로 리튬
이러한 차트고요. 자, 분봉을 좀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봉 보게 되면 매우 비슷하죠. 매우 유사하게 자, 머리를 그리고 어깨를 만들고 빠지는 이러한 그림들, 그리고 EM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예를 좀 들어 드리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어깨를 그리고 빠지는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종목들이 추후에 빠지다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강한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 사채를 팔아 제낄 때 요런 상승이 한번 나옵니다. 요거는 뭐 과학적이에요. 왜냐면은 사채들이 하는 짓거리가 맨날 똑같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사채 단가 얼마라고요? 1,100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내려갈 수 있는 하락폭과 올라갈 수 있는 폭을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지금 자리라면은 그래도 조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지지선이 깨지긴 했거든요. 근데 얘네가 결과적으로 거래가 좀 들어왔던 구간들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자, 이런 구간도 일단 오늘 깨졌고요. 그 밑에 자, 이 구간 거래가 들어온 구간이 여기에요. 1,400원 구간. 저는 이 1,400원 구간을 어떻게 해서든 무조건적으로 베팅을 한번 해볼 법하지 않나라고 좀 강력하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디요? 1,400원 구간. 여기서 물을 타던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번 단타를 치던지 저는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재료가 뭐냐면 여러분, 재료가 중요하죠. 재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재료는 바로 EVC 전기차 관련 재료입니다. 선생님, 근데 얘네 전기차 관련 사업 사실 제가 속아봐서 아는데요, 쓰레기 같아요. 쓰레기. 별로 좋지 않은 사업 같습니다. 주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뭐 때문에 올라갔죠? 리튬. 과연 웰바이오텍이 리튬 사업으로서 성공하는 기대감이 이 정도로 큰 상승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기대감이고 이 CB 세력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저는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주식이라는 것은 어쨌건 분명하게 세력이라고, 그리고 주포라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주가를 흔드는, 주가를 올리는 주체들이다. 결국 세력들이. 여기서 올라간 거 과연 리튬만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애들이 끌어올렸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EVC, 물론 당연히 저는 회사 망한다기보다는 EVC 전기차 충전소 밀릴 거라 생각해요. 왜? 얘네들보다 잘하는 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막 전주시랑 협력한다는데요. 자, 이런 협력 같은 MOU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좀 차려서, 예를 들어 자본금이 50억 있습니다. 기업 차려서 전주시랑 협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기대 안 하시면 좋겠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매출입니다. EVC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이 내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동의해요. 그거에 대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매출 자체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자, EVC 보면은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는 게 좀 여러분들이 신뢰가 되겠죠. 자, EVC 사업 매출이 5천만 원. 자, 매출이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자, 이쪽에서 자, 매출 채권이 26억. 자, 그리고 뭐요? 자, 읽어보시면 당반기만 웰바이오텍 EVC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송 충당금이 그죠? 6억. 대송 충당 뭐예요? 이 매출에 대해서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미리 손실로 잡아놓은 게 6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출은 20억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하지만 채권은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언제 받을지 모르고요. 일단 중요한 거, 이번에 나온 매출만 따지면 얼마? 5천만 원입니다. 과연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저는 일단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주가는 달라요. 얘네가 성장성으로는 올라가기 힘들다. 하지만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들었을 때 이 새끼 뭐라는 거야, 올라간다는 거 만다는 거야. 저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1,400원 자리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조금 이렇게 천천히 계단식으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서 12월 달에 분명한 것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합니다. 이 IPO 관련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해요. 상장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금 시장이 좀 안 좋잖아요. 오늘 코스닥도 지금 0.3% 마감을 했는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가 IPO라는 게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사실 시가총액 3조 정도가 예상되거든요. 근데 요 정도면은 이 청약 수요가 100조 정도는 몰릴 거란 말이죠. 요건 확실합니다. 보통 30배에서 40배 정도의 돈이 모여요. 요 정도가 모일 거 생각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5천억 그리고 뭐 1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반대 매매.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대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고작 5천억에서 고작 1조? 고작 1조? 아, 근데 이것 때문에 증시가 이렇게 빠지는데 IPO에 100조가 몰린다? 100조? 100조가 몰린다? 그럼 뭐예요? 이거 IPO 관련주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IPO 관련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IPO 관련주가 주목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주목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에코프로도 주목을 받게 되고 에코프로가 기술적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자리다. 그러한 자리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럼 에코프로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된다?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2차 전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 리튬 관련이나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도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웰바이오텍은 무슨 사업한다 그랬죠? 리튬 플러스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상승 폭이 11월, 12월에는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12월과 내년 2월에 나올 수 있는 전환사채 1,000원짜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주가를 어떻게 얘네들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웰바이오텍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돼요. 그냥 지금 물려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뭐 3,000원 물려 있고 뭐 4,000원 물려 있고 2,500원, 2,600원 물려 계신 분 있을 텐데 아마 제가 봤을 땐 손을 놓고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좀 걱정되시는 분들만 영상을 통해서 좀 보고 있을 텐데 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조금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제가 이때도 이 전환사채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이 사채 물량 1,100원짜리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반드시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 매수해야 된다. 왜? 세력들이 올려줄 때 감사합니다 타고 세력의 등에 올라타서 어떻게? 세력과 함께 나가는 전략을 펼치자라고 여러분께 좀 강조를 드렸죠.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이때 당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이 매수 추천을 드렸던 그러한 내용들과 단기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종목을 탈출할지에 대해서 제가 만든 이 대응 전략 자료를 드리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 대응 전략 자료를 봐도 아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단하게 위에 번호로 자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웰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웰바이오텍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할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 웰바이오텍으로 만약에 탈출하셨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지금 웰바이오텍의 손실을 나는 물타기가 좀 겁나. 웰바이오텍의 손실을 만회해 줄 만한 종목을 찾고 있다. 근데 그런 종목을 찾기가 사실 쉽나요? 주식에서 그런 종목을 찾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든데 제가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IPO 관련주. 제가 이 IPO 관련주 해서 수급이 IPO 관련주에 몰릴 거라고 했죠. 100조 이상의 돈이 들어오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IPO 관련주들이 지속적인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11월, 12월 달에 급등이 좀 나올 텐데 7월 그리고 10월에 이 필옵틱스랑 신성 델타테크가 주가가 이 자회사의 IPO 상장으로 올랐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11월, 12월에 더욱더 큰 이벤트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상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IPO 관련주가 다 올라갈 텐데 또 한 3배, 4배 올라갔을 때 여기서 사가지고 물릴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좀 준비하시면 좋은 게 IPO 관련주를 무조건적으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요. 제가 IPO 관련주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때 당시 문자 보낸 게 좀 있나 좀 찾아봤는데 문자가 있네요. 요거였어요. 이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매수해야 됐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보시면요.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내용이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어쨌건 7월 10일
보게 되면은 이때 웰바이오텍 매수 사인이 좀 들어갔습니다. 자, 매수가 3,000원 돌파하면 손절 라인 잡고, 자, 매수고요. 자, 1차 매수 언제 3,000원 돌파 시, 2차 매수 2,950원. 그 손절 라인은 2,850원이고 목표가 어디까지? 4,900원까지. 4,9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놨죠. 설정해 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거에 대한 좀 논리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자, 지금 보세요. 자, 이 자리 돌파할 때 매수하는 근거가 뭡니까? 이 3,000원짜리 돌파할 때 이 저항선을 돌파한 거란 말이에요. 저항선. 이 많이 물려있는 사람들의 자리를 돌파가 나왔을 때 어떻게 된다? 돌파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절 잡고. 그 5,000원짜리 근거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정확하게 뭐 4,090원이지만 4,900원짜리지만 이날 좀 매도를 하고 다음날 또 올라가길래 괜히 팔았나 싶었지만 전 잘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거의 고점에 팔았습니다. 기본적으로 5,000원짜리 라운드 피겨, 5,000원짜리 라운드 피겨 여기서 2분의 1 매도하고 이 자리 다시 이탈할 때 전량 좀 매도를 했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선 단타로 한 번 더 수익을 내고, 그리고 주가가 지금 빠졌는데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자리에서 제가 확실하게 위에 번호로 이제 웰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거 관련돼서 확실한 타점 제가 잡아 드릴 거고요. 확실한 타점 잡아 드릴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꼭 웰이라고 한 글자만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분석했던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놔서 이 대응 전략 자료까지 확실하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좀 알아보기 쉽게 아까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들 12물량 언제 나온다고요? 12월과 2월 나오는 날짜들도 정리해놨으니까 체크해보시고 꼭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 나오는 날 근처에 뭐 제 거 문자 안 보내시고 이거 대응 자료 그냥 받아서 12월 돼가지고 대응하셔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반등은 나올 텐데 이 반등 시기는 이 전환사채 12월에 이 전환사채에 맞춰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조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대응 전략 자료 위에 번호 뭐라고요? 010-9201 자 6329 이쪽으로 웰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이 대응 전략 자료를 확실하게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뭐라고요? 웰이라고 한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이거 웰 한 글자 안 보내서 굳이 대응해서 제가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드렸죠. 대응 전략을 드렸는데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여러분들의 잘못이다.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웰이라고 보내서 대응하자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웰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문자 다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뭐하자? 꼭 대응하자. 꼭 대응하자라고 강조를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웰 보내고 뒤에 웰샵 한번 보내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보냈는데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웰샵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강조 드렸던 그 IPO 관련주 있죠. IPO 관련주. 이 IPO 관련주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에코프로 관련된 설명을 다 드렸죠. 보시면은 에코프로 관련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얘네가 해서 에코프로가 오르면은 아까 다 말했죠. 했지만 IPO 관련주가 무조건적으로 오를 것이다. 근데 이 IPO 관련주 제가 나중에 3-4배 올라가서 여기서 잡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분명하게 또 손실로 이어진다. 또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제발 올라갔을 때 잡는 것이 아닌 어떻게요? 이 밑에 구간에서 잡아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IPO 관련주도 제가 무료로 대응 전략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꼭 웰이라고 한 글자 보내셔서 대응 전략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제가 차트 설명 잠깐만 드리면은, 자, 먼저 거래량 보시면은 이쪽 매물대를 다 잡아먹는 이 거래량
이 엄청난 거래량, 그리고 이 거래량 위의 가격까지 잡아먹는 더 큰 거래량. 결과적으로 이 가격대를 전부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거래량이 이 가격 위에서 터졌습니다. 가격대가. 그럼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제일 비싸게 물량을 어떻게 했다? 다 샀다라는 거죠. 물량을 다 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이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 같은 가격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제한적인 유통 주식. 이 제한적인 유통 주식이 있죠. 유통 주식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유통 주식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왜? 이 같은 자리에서 거래량이 어떻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다? 아, 이건 매집이 끝났다 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근데 이 매집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IPO 관련주 반드시 얘네 자회사 있죠. 자회사가 11월에서 12월에 상장됩니다. 자회사가 상장되는데 얘네가 분명하게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슈를 분명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누가? 자회사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얘네가 이슈를 받아서 얘네 모회사죠. 이 모회사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뭐예요? 나중에 3배, 4배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여기 사가지고 또 물리겠죠. 또 물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그냥 웰이라고 한 글자 보내셔서 꼭 받아가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웰바이오텍 반등할 거예요. 반등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이 반등 시에 반드시 탈출하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무료로 드리니까 이 웰이라고 한 글자 보내셔서 대응 전략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